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MBTI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또 채점하고 해석하시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교육 전공의 주임교수로 있는 임지숙이라고 합니다. 직접 뵙고 인사 나누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화면으로 뵙게 되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데요. 선생님들 그래도 MBTI 검사는 최근에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회자가 되고 있고 또 성격 유형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류하고 또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검사이기 때문에 함께 하면서 즐겁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BTI 검사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들하고 한번 저희가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MBTI 검사지 뭐 어느 부분의 여분이라도 좋고요. 혹은 뭐 다른 어떤 조그만 메모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적으셔도 좋은데, 자, 지금부터 해보셨으면 좋겠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선생님들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시는 손이 있으실 거고 잘 사용하시지 않는 손이 있으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오른손잡이가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왼손잡이이신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잡이이신 선생님들은 오른손으로 본인의 이름을 그 여백이나 메모지에 한번 써보시고요. 또 왼손잡이이신 선생님들은 왼손으로 본인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겠어요? 제가 일단 이런 질문을 드리는 자체가 뭐지? 갑자기 이름을 왜 쓰라고 하지? 뭐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간단해서 굳이 함께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당연하게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의아함을 품고, 자, 이제는 펜을 평소 사용하시지 않는 손으로 한번 건네서 쥐어 보시겠어요? 자, 오른손잡이이신 선생님은 왼손으로 펜을 쥐으시고 왼손잡이이신 선생님은 오른손으로 한번 펜을 쥐어 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고 방금 이름을 쓰신 옆이나 아래에 다시 한번 본인의 이름을 써보시겠어요? 제가 지금 앞에서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쓰시면서 피식피식 웃음이 나오시는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앞에 쓰여졌던 이름은 아마 크기도 더 작고 반듯반듯 예쁘게 쓰여졌을 텐데, 지금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쓰셨을 때에는 글씨 크기도 좀 커지고 뭔가 줄도 좀 덜 맞고 삐뚤삐뚤하고 약간 떨리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셨을 거예요. 네, 자, 저희가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하는 MBTI 검사가 바로 지금 선생님들이 쓰신 이 이름 속에 어느 정도 힌트가 있습니다. MBTI 검사에서는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타고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빠르게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썼을 때 어색하고 힘들지만, 제가 지금 선생님들께 뭐 1시간을 드리고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으로 이름을 연습해 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이 손으로 이름을 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예쁘게 편안하게 이름을 쓰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평소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기능일지라도 또 이렇게 연습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성격이다. 이러한 것이 MBTI 검사의 메인 그 어떤 틀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잘 사용하는 손과 같은 것, 이것이 내가 타고난 성격이고 이것의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반대로 평소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손처럼 그것을 MBTI 검사에서는 열등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는 성격의 측면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MBTI 검사라고 하니까 일단 이 검사가 어떤 의미인지부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자, MBTI 검사는요,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의 약자예요. 그러면 마이어스 브릭스는 예상을 하셨겠지만 사람의 이름입니다. 어떤 이름이냐면 마이어스는요, 이 딸이고요. 브릭스는 엄마예요. 그래서 딸과 엄마가 함께 개발해낸 성격과 관련된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세부 설명을 보시면 1920년부터 1975년까지 이 캐서린 브릭스하고 이사벨 마이어스가 함께 연구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여기에 보면은 캐서린 브릭스가 엄마고요. 예, 이자벨 마이어스가 딸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마와 딸이 있으면은 엄마 이름을 먼저 앞에 넣고 딸의 이름을 뒤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검사를 만들 때 기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마이어스, 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라고 하는 순서로 이름을 넣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BTI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융의 심리 유형론이라고 하는 이론적 틀을 가지고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예,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론 배우시면서 융의 이론을 배우셨을 텐데요. 그 성격의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융이 우리 인간을 설명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거기에서 이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중요한 부분들을 더 심화시키고 또 생활 양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추후 덧붙여서 MBTI 검사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세부적인 내용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이 처음에 그 중요하게 본 부분은 에너지의 방향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에너지의 방향이 바깥으로 향하는 사람을 외향, 그리고 에너지의 흐름이 안으로 향하는 사람을 내향, 저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MBTI 검사에서도 일반적으로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에너지의 방향성이 밖을 향하고 있다면 외향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안으로 향하고 있다면 내향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틀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틀은 인식 기능과 관련된 것인데요. 인식 기능이라고 하면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잖아요. 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가 오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거, 듣는 거, 맛보는 거, 만져보는 거,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능한 사람들은 우리가 오감을 활용하기 때문에 감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감이라고 하는 직관적인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정보를 받아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분들을 저희가 이제 직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감각형은 예로 들자면 이런 겁니다. 태양을 봤을 때 어떠한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라고 하면 감각형이신 분들은 딱 보이는 뭐 둥그렇다 혹은 뭐 열감이 있으니까 느낄 수 있는 뭐 뜨겁다, 빨갛다 이러한 속성을 먼저 떠올리시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직관형이신 분들은 육감을 많이 활용하시기 때문에 태양이 상징하는 것들 예를 들면 생명력이라든지 우주라든지 이렇게 조금은 추상적이고 개념적인 부분들을 떠올리시게 됩니다. 그런 차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심리적 유형론에서 이야기하는 세 번째의 기능은 판단 기능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고 또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는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판단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들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 판단을 내릴 때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성을 활용하는 것이고 한 가지는 감정적인 부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이성에 기초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유형을 thinking형, 그래서 사고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정서적인 부분에 근거를 두고 판단을 내릴 때는 감정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feeling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할 때 사고형 같은 경우에는 판단의 준거가 이성에 있다 보니까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통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측면을 고려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정황이나 상황 판단, 그리고 공정함, 룰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감정형 같은 경우에는 관계지향적인 부분들이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융통적인 판단을 하고, 또 앞뒤의 선후관계 같은 것들에 따라서 그때그때의 판단을 내리는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앞쪽에 그 사고형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각을 했다라고 하면, 지각을 하면 1분당 100원이다 라고 하면 5분 지각이면 무조건 500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던지 아니면 늦잠을 잤던지 이런 것은 중요한 판단의 준거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감정형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지각을 하기는 했지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오다가 늦은 사람한테까지 지각비를 받는 것은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하지만 늦잠을 자서 만약에 늦게 온 사람한테는 지각비를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에 따라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것이 나한테는 더 판단의 준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감정형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태도, 그리고 인식의 기능과 판단의 기능, 이 세 가지가 융의 이론으로부터 온 MBTI 검사에서 활용되는 그 심리적 유형론의 부분이라면,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들은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덧붙인 부분인데요. 생활 양식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생활을 해나가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정형이라고 말하는 저칭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의 유형을 한 가지로 놨고요. 또 한 가지는 인식형이라고 해서 perceiving형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인식형 같은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굉장히 임기응변적이고 또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부분이 더 발달한 그러한 생활 양식을 가진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향들은 보통 타고난 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보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향대로만 살 수 있지가 않죠. 생활을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사회화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성향이라고 하는 것도 조금은 변해가게 되어 있는데요. MBTI 검사는 그러면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장점은 장점으로 살리면서 또 평소 사용하지 않는 손을 연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열등 기능을 극복해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제언을 주는 검사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에 대해서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래서 그것을 구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성향대로 살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삶의 질이 더 높은, 더 쾌적하고 더 즐겁고 더 만족스럽고 스트레스가 적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성을 거스르면서 계속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되고, 또 타고난 대로 장점을 살려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성과를 내기도 어렵겠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타고난 성향이 어떠한 것인지 잘 알고 그것을 살려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태도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인식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때, 기능을 쓸 때 감각을 많이 쓰느냐, 직관을 많이 쓰느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받아들인 정보들을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할 때 사고를 많이 쓰느냐, 감정을 많이 쓰느냐. 네, 그리고 생활 양식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규칙과 틀에 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스타일이냐, 아니면 인식형으로 열어놓고 가는 스타일이냐라고 하는 네 가지의 대극, 네 가지의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MBTI 검사가 구성이 되고요. 이 네 가지가 각각 어떤 조합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와 네 가지가 만나서 이것이 곱해지면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정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MBTI 검사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사 실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본인의 이름을 써보신 것처럼 이 검사는 내가 더 편안하고 기본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고 또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인 성격의 선호성을 알기 위한 검사이기 때문에 이건 좋고 나쁨도 없고요. 잘하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검사나 지능검사가 아니므로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직관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맞는 답을 고르실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면 파티와 독서 중 선호하는 것을 골라라. 만약 이런 문항이 나온다면 왠지 나의 사회적인 직분을 생각하면 나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누군가를 돕는 사람인데, 혹은 뭐 관리자의 입장인데 파티보다는 독서를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독서를 선택하시게 되면 올바른 결과를 얻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파티와 독서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정말 내가 무엇을 더 선호하는지를 선택하셨을 때 타고난 성격의 경향성을 정확히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은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과 위치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체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그냥 중립적으로 두 가지가 놓여 있을 때 무엇을 더 좋아하나, 무엇을 더 원하나 라고 하는 굉장히 단선화된 그러한 선택으로 체크를 해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결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내가 쓰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것, 그리고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내가 선택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더 끌리는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이 선택의 준거가 되시면 됩니다. 올바른 거, 해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체크를 한 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보고식 검사의 경우에는 얼마나 솔직하고 진솔하게 응답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한 검사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게 됩니다. 간혹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거 성격 검사 결과 제가 이거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마도 내가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서 체크를 했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회적 위치나 직분에 의해서 선택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다면 검사 결과가 타고난 선천적인 편안한 경향성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곡되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결과로 연결된 그러한 경우의 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지금 강조드리는 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끌리는, 그리고 내가 지속적이고 일관적으로 보통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지들을 선택해 주시기를 거듭해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검사지를 읽으시면은요, 그 문항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러실 수도 있죠. 여기에 나오는 예시처럼 만두와 핫도그 중에 나는 만두가 너무 좋아.
라고 선명하게 상대적으로 되시거나 핫도그가 너무 좋아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만두와 핫도그 둘 다 너무 맛있는데 이러실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라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내가 조금이라도 더 끌리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생각을 하시고 반드시 한 가지 문항에만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채점상에 오류가 없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실수하셨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요,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색칠을 해주시면 그 부분을 나중에 채점할 때 이건 내가 실수한 거고 정답으로 표시한 부분이 아니지 라고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완전히 까맣게 칠해 주시고요. 위에 X표라고 하는 일관된 표시로 이렇게 검사 표시를 해 주셔야 채점하실 때에도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X표를 반드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실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시간의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요. 시간 제한은 딱히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최대 15분에서 20분 내에는 보통 검사를 다 완료를 하시거든요. 그보다 빨리 완료하시는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숙고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바로바로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시면 검사 시간은 그렇게 오래 소요되시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문제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문제지 보시면 MBTI 자가채점용 이렇게 써 있으시죠? 위쪽에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입하는欄이 있습니다. 예, 이곳을 먼저 기입을 꼭 해주시고요. 그래서 본인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옆에 쪽으로 보시면 사진,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요, 옆쪽이 이렇게 흰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흰색 부분이 일정 부분 이렇게 칸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점선으로 이렇게 뜯어낼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뜯어내 주세요. 네, 이 부분을 뜯으시면 문제지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검사지를 다 같이 뜯어 주시고요.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지를 뜯어주시면 네, 제1부부터 해서 쭉 검사지가 이어져 나오죠. 네, 처음에 보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습관처럼 편안하게 느껴지며 자주 활용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체크를 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가지고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들을 보시면서 나 자신에게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이것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더 가깝다고 여겨지는 것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체크를 해나가심에 있어서 혹시나 단어의 뜻이 나한테는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단어의 의미 같은 경우에도 직관적으로 그냥 나한테 와닿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르시는 경우에는 그 진행자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이해되는 대로 단어의 의미도 이해를 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검사를 계속 해나가시면 되겠고요. 자, 검사를 다 하시고 나면 본 검사지의 문항에 모두 답한 후 절취선을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점선을 뜯어낼 수 있는 영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영역을 뜯어내시고 나면 여기 우측 그림에 살짝 나오는 것처럼 이제 채점하실 수 있는 영역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뜯어내시고 나면 어떤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냐면 좌측에는 검사 채점 방법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는 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빈칸이 이렇게 쭉 제시가 되죠.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이미 하시면서 검사를 실시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먹지로 이루어져 있어서요. 선생님들께서 어떤 문항에 체크를 하셨는지가 우측에 보면 하얀색 네모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시죠? 예, 그 부분들에 체크가 되게 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채점을 시작하게 될 텐데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체크되어 있는 영역에서 네모칸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의 숫자를 세어서 왼쪽에 보이는 파란색 네모에 칸칸이 적으시면 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요. 가로줄에 놓여 있는 것의 개수를 세셔서 왼쪽 란에 적으신다는 거죠. 제가 한번 같이 색칠을 하면서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체크하신 거 하나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또 체크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체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가 체크가 되어 있으시죠? 자, 그러면 칸을 옮겨와서 보면 여기 파란색 네모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3이라고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리겠지만 P라고 하는 perceiving이라고 아까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인식형에 해당하는 문항들의 체크를 하신 영역에 대한 부분이고 그것을 3개를 체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내려가서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3개를 체크하셨고요. 여기도 3개를 체크하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총 6개를 체크하셨죠?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보니까요. 여기 네모칸이 있고 여기에 그러면 이번에는 6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건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처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고 있다는 엑스트라 버전의 그 약자인 E를 쓰고 있는 외향형의 부분에 6개의 문항에 체크를 했구나 라고 예,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줄로 이루어진 부분들을 쭉쭉 이렇게 점수를 더해서 또 여기 적으시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쭉 점수를 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것까지 적으신 다음에요. 보시면 이제는 가로줄의 작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할 것은 세로줄의 작업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또 색칠을 하면서 같이 보겠는데요. 세로줄의 경우에는 나와 있는 숫자를 더해서 적으신 겁니다. 여기 6이 있고요. 여기 또 6이 있죠. 3, 6. 네. 그러면 처음에 6점에 6점 더하니까 12점이 됐고요. 거기에다 3점을 더해서 15점, 거기에 6점을 더했더니 21점이 되더라 해서 요 세로줄로 내려오셔서 여기에 21 이렇게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에 T라고 하는 아까 사고형, thinking형이라고 하는 판단 기능을 사용하는 곳에 나의 점수는 어떻게 되지? 쭉 따라 내려오시면 여기 3개가 체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쭉 따라 내려오시면 여기에 7과 4에서 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되죠. 그러면 3하고 더한다면 14이라고 여기다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T라고 하는 곳에 대한 것을 점수를 쭉 따라 내려와서 더해서 여기에 적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로줄로 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또 각각에 나와 있는 8칸에 적어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해당하는 점수를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초록색 란에 모두 표시를 해주시면 이제 검사 점수를 계산하시는 과정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검사 점수를 계산하시고 나면요, 어떠한 과정으로 넘어가는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검사 점수를 다 더하시고 나면요, 두 번째,
좌측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칸을 모두 채운 후에 세로 줄로 더한 개수의 합을 맨 아래 칸에 기입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고, 세 번째, 세로줄의 합계가 정확한지 한 번 더 보시고요. 내가 더하기를 잘했나? 한 번 더 검사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선호 지표의 칸 안에 원점수를 기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점수 적으신 것들을요, 여기로 가져와서 적으시면 된다는 의미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 외항에 아까 2라고 써 있는 것에 21, 그쵸? i는 체크하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0이면 0이라고 이렇게 와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점수 15, 10, 14, 8, 9, 12 이렇게 적으시는 거죠. 자, 이렇게 검사 점수를 다 기입을 하셨죠. 그러면 이 유형에서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감각인지 직관인지 사고형인지 감정형인지 판단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 인식을 많이 쓰는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은요,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성격 유형별로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E와 I의 경우에 제가 이제 색칠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E와 I의 경우에 I의 경우는 원점수가 10점 이상이다. 그러면 I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E와 I에서 E가 21점이고 I가 0점이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2로 체크가 되겠지만 I의 원점수가 10점이 넘는다, 여기가 10점이 넘는다 라고 하면 I라고 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S와 N에서는 N의 원점수가 13점 이상이면 N으로 보통 표시가 된다. 근데 여기는 13점이 되지 않으니까 S를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F에서 F의 원점수가 15점 이상이면 F다라고 해 있는데 여긴 8점이잖아요. 그러니까 T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판단에서도 P의 원점수가 12점 이상이면 P를 선택하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12점이니까 12점 이상이니까 P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을 보면 ESTP 라고 하는 네 가지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나의 성격 유형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MBTI 16가지 유형 중에 ESTP구나.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성격 유형을 확인을 하셨으면 선호도의 범주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선호도의 범주 역시 앞에 성격 유형의 그 분류 기준하고 마찬가지로 각각의 점수에서 매우 분명과 분명, 보통과 약간의 기준이 다 다르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20점을 넘는다고 모두 매우 분명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약간이라고 해서 모두 다 점수의 범주가 10점 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검사가 아닙니다. MBTI 검사는 각 유형별로 약간, 보통, 분명, 매우 분명의 네 가지 범주의 점수 구분이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중요하게 기억을 하시고 내 점수가 어디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위에 보시는 것처럼 외향형 같은 경우에 21점이었죠. 21점은 여기 매우 분명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S 같은 경우에는 15점이라고 하는 점수인데 15점에 해당하는 S의 점수는 성향이 약간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 사고형의 14점은 13에서 17점 안에 들어있으니까요. 보통의 범주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J라고 하는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라고 할 때의 인식형의 점수는 인식형 점수 중에 약간에 해당하는 점수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나의 성격 유형은 ESTP구나 라고 아셨을 거고, 선호의 분명도는 E는 매우 분명, S는 약간, T는 보통, P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나의 성격 유형 결과 정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이 부분은 그냥 검사 점수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나 자신이 어떤 유형이라고 생각되는지 미리 한번 추측해 보시는 것을 자기 추측 유형이라고 해서 먼저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꼭 적으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검사를 활용하실 때 사람들한테 E와 I, S와 N, T와 F, J와 P를 개념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한번 나는 어떤 유형에 해당할까 예측해서 적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고 예측해 보도록 적어보는 것도 또 한 가지 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 내 성향이 일치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자기 추측 유형 란을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저희가 채점하고 결과를 활용할 때에는 나와 있는 검사 결과 유형과 선호 분명도 점수 이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 유형에는 E와 I 중에는 E를 적으시면 되고요. 예, 여기에 이렇게 E 이렇게 적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S와 N 중에는 S 이렇게 적으시고요. T와 F 중에는 T, 그 다음에 J와 P 중에는 P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 분명도는 매우 분명. 이거는 제가 지금 마우스로 다 적기가 어려우니까 선생님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매우 분명이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S와 N은 보시면 S가 약간 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T는 보통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J와 P 중에 P가 약간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 S, T, P 라고 그렇게 검사 결과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최종 유형은요, 지금 바로 적으실 수는 없고, 이 검사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쭉 다 들어보신 다음에요, 내가 타고난 유형은 ESTP로 나왔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살아온 과정들은 ESTP라 그래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현재의 내 모습과 내 삶의 어떤 양상을 살펴봤을 때에는 나한테 더 적합한 유형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나한테 정말 지금 나의 모습에 제일 적합한 유형이 뭐라고 여겨지는지 그것을 적어보는 것을 여기 최종 유형에 적어보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빈칸을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좌측의 설명 결과에서 보시듯이 검사 결과의 유형뿐 아니라 유형 각각에 대한 설명, 그리고 또 유형의 어떤 그 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작업 같은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검증한 유형을 내가 적어보는 것, 이것은 검사 결과하고 일치할 수도 있고 일정 부분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참고 표시로 나와 있는 부분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원점수는 선호 지표와 선호 분명도 범주를 알기 위해서만 사용을 하고 해석의 의미는 갖지 않는다. 자, 20점에서 21점이 매우 분명에 해당하는 점수임을 알기 위해서 위에 원점수를 낸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외향에 해당하는 20에서 21점은 매우 분명이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이때에는 이제 그 선호 분명도의 범주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지 위에 원점수가 21점이다 라는 것으로 특정 해석을 하거나 또 내가 외향형이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선호 분명도가 이미 외향에 매우 분명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수를 더 이상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이 선호 지표만 따로 띄어서 활용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검사 채점과 또 결과를 보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검사 해석을 하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